자, 1의 1단원은 윤리학이 뭐 어떤 거 있는가 소개하는 내용이었고요. 아까 얘기했죠. 1의 2단원 파트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양윤리, 서양윤리 배워. 그래서 이게 통째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교윤리부터 동양윤리에서는 유불도 배울 거고요. 서양윤리에서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거 배울 거야. 그렇죠? 작년에 윤사 배웠던 친구들은 여기 그냥 꽁으로 넘어가도 되는 파트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겹쳐서 완전히. 뭐랑 똑같냐면 그 우리가 중3 때 한국사 배울 때 전근대사를 엄청 자세히 배우고 근현대사를 좀 되게 간략하게 배우지. 그러면서 고1 때 올라와가지고 전근대사는 대충 배우고 근현대사를 엄청 많이 배우잖아. 그러면 중3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고1 1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그 전근대사 내용으로 그냥 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놨으면. 여기도 윤사 공부를 빡세게 해놨으면 여기는 그냥 꽁으로 가도 되는 파트입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 봅시다. 일단. 그리고 내 수업을 처음 듣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대략 이 처음으로 동양윤리, 서양윤리가 등장한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짧게 할게요. 자, 애들이 뭐 공자, 맹자, 뭐 춘추전국 시대 뭐 이런 건 아는데 뭐는 좀 들으면 그랬어라고 하냐면 자, 인도에서는 불교가 나왔지. 석가모니가 불교 만들었잖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라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님이 유교 만들고 나중에 노자라는 사람이 도교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창시자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얘랑 그 크리스트교는 한 500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합쳐가지고 노자 빼고 4명 가지고 세계 4대 성인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노자는 왜 빼요? 노자는 조금 유교보다는 마이너해서 중국 전통 신앙으로 분류돼요. 조금 이제 보편 종교로까지 발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동시대에 살았다. 노자랑 석가모니는 생물년 미상입니다. 대략 이 시대쯤인 거고, 그다음에 공자는 기원전 551년도.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에요. 공자의 이는 가족에 사랑이거든. 그래서 따뜻한 사랑.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되게 검소하게 살았거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막 가난하지는 못해가지고 마누라가 크산티인데 악체의 대명사죠. 돈 벌어오는 게 없으니까 맨날 바가지 끌고 막 그 물 위에서 붓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왜 바가지로 막 이렇게 물 뿌리고 막 그랬어. 마누라가 집에서 막 쫓겨나면서. 그러니까 역시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낙비가 내리기 마련이지 이러면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치가 되게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없었다고 치고 사치가 0이다 그래서 470년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기원전 500년경 5에서 6세기 경이야. 그래서 여기부터 자 석가모니,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정, 교정 이렇게 쭉 내려오고 공자, 맹자, 그다음에 순자 쭉 내려오고 여기도 노자, 장자 쭉 내려오고 여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내려오는 요 시기가 대략 200~300년 정도 되거든. 그래서 요게 전부 좀 보통 일반적으로 BC 7에서 4세기경으로 봅니다. 600년대 경부터 기원전 600년대 경부터 기원전 한 300년대 경까지를 축의 시대라고 불러요. 왜 축의 시대냐면 축이 기둥이죠. 그 태권도 보면 회축 하잖아요. 회축 이렇게 축을 이렇게 세워놓고 도로 회자거든요. 축을 이렇게 돌려차게 하는 게 회축.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튼 회축 하는 것처럼 기둥의 시대야. 인류 사상의 기둥을 세운 시기라고 이때가. 그럼 왜 하필 와의 시대가 다르잖아. 석가모니랑 소크라테스를 만난 적도 없거든요. 공자랑 소크라테스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왜 이 시기에 7에서 4세기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사상가들이 여러 종교 사상 이런 거를 동시에 만들었을까? 나라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가 기원전 7세기경이 뭐랑 연결된 시기로 보냐면 역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세계적으로 철기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철기의 도입 시기와 맞물려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고1 때 자 제일 처음에 석기시대 둘로 나누잖아. 돌을 떼가지고 던져가지고 깨가지고 돌을 타제석기라 그러지. 그치 뗀석기 시대. 뗀석기 시대에는 주로 석기가 뭘로 사용돼요? 뗀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냥. 사냥도구, 그지? 주먹도끼, 찌개, 팔매도 이런 거 나와요. 뗀석기는 사냥도구입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는 무슨 그 돌서, 그지 마제석기지. 그래서 갈아서 쓰는 거. 그러면 뗀석기는 주로 사냥용구인데 여전히 사냥용구로 많이 쓰긴 했거든. 근데 간석기는 뭐로도 쓰는 거야. 그래서 간석기는 주로 뭐에 사용된다고 교과서에 나와. 농사가 들어가죠.
오씨 왜 잘 알지? 농경도구다. 농경도구. 저도 그 정도 간섭기. 농경도구인데 농경도구. 그래서 여기는 돌보습, 돌사, 반달 돌날. 역할. 반달독할 아니 반달독 하면 안 되지. 반달독하는 뭐에 준 건데? 변동사에 준 거야. 청동기 시대 특징이지. 그러네. 그래서 농경도구를 쓰는데 청동기 시대에 이제 여기부터는 금속 시대죠. 여기는 석기 시대고 금속이 사용되고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는 뭐에 써요? 싸움 사람 죽이고. 제사 지낼 때만 쓴다. 제사 지낼 때. 농사 뭐 가지고 지었어? 청동기 시기에. 돌. 여전히 돌 가지고 지었어요. 그다음에 그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웠어? 돌. 그지? 그래서 청동기가 구리 주석 합금으로 만들거든. 근데 구리 주석 그 재료 자체가 조금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재료에 물론 돌보다 단단하지. 사냥에 뭐 싸울 때 쓰고 그다음에 뭐 그 농사 지을 때 쓰고 하면 좋은데 수량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뭘로만 쓰냐면 지배층의 권위를 과시하는 위세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청동기 시대의 초기 지배층은 전부 다 뭐였냐면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사장 계급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지도자 이름이 뭐였어요? 고대 이집트 지도자 이름이 뭐라 그래? 한국사여가지고. 파라오잖아. 파라오. 고대 이집트 지도자가 파라오인데 무슨 뜻이에요?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 제사 지내는 이해를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지금 시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그 계급이 4개가 있지. 제일 위에가 무슨 계급? 브라만 계급. 그다음에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그 밑에 바이샤, 그 밑에 수드라죠. 저 북박스로 있는데 북박스. 카스트 제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논문이 상자째로 있던 북박스. 북크바수인데 브라만 계층이 사제 계급이야. 맞지? 우리나라에도 단군 왕검인데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고 단군이 그 박달나무 단자 혹은 재단 단자를 쓰거든요. 제사 지냈다는 얘기야. 재정일치 지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주로 칼, 거울, 방울 같은 거 나오는데 제사도구다. 제사도구.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이 칼, 거울, 방울도 막 굿하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권위를 과시하는 용도로.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은 철기 시대가 되면은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이런 거 등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는 다 쓸 수 있다. 왜냐면은 이거는 온도를 150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기술만 마련되면 널린 게 철이거든. 철광석은 산에서 그냥 캐다 보면 철광석이 나와. 이거를 1500도 이상으로 가열할 수 있는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돼. 얘는 1000도씨만 올리면 되는데 여기는 재료가 구했죠. 아까 전도. 그래서 1500도씨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철기가 대량 보급될 수 있어. 그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전보다 훨씬 생산량이 훨씬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고 잉여 생산물을 뺏으려는 전쟁도 훨씬 빈번한 거야. 전쟁이 많아지니까 뭐도 사용되느니 당연히 철제 무기도 사용되는.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나름 태평성대였거든요. 나름 이렇게 큰 전쟁이 없었다고. 전쟁이 나더라도 그거는 막 뭐 머리가 깨지고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고 그런 전쟁이지 팔다리가 날라다니고 목이 막 분수처럼 피를 뿌고 그런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전쟁이 된 거죠.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혼란이 닥쳐온 거야. 가죠. 그래서 그 혼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각기 동양이든 서양이든 나름의 답을 내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거야. 왜냐면 철기의 보급은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번 전파되면은 힘이 강하니까 빨리 전파되는 거거든요. 주로 전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석가모니는 나중에 16국 시대 따로 볼 거고요. 여기는 유교부터 보니까 공자 시기의 춘추 전국부터 설명합시다. 어차피 노자랑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춘추 전국은 이제 혼란기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막 세력 다툼하는 혼란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애들은 다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제자백가. 이것은 이 자자는 아들 자자인데 쯔이라고 있거든요. 큰 스승님을 뜻하는 아들 자자이기도 한데 그래서 모든 스승님들과 100백자를 써서 100가지 협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자자 붙는 것, 이게 유교라고 하잖아. 성인의 의미를 담아요. 자라는 거죠. 자라는 의미가 붙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유교 혹은 도교로까지 격상될 수 있는 거죠. 종교적 의미까지. 여튼 이 제자백가 시기에 이 사람들은 막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춘추전국 하면서 이 여러 나라들이 난립해 있을 거 아니야. 이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야, 전에 부국강병으로 이루시기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이런 방안이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 얘기만 들으면 나한테 재상시켜줘서 내 사상대로 국가를 통치하게 만들면 내가 너를 전국시대를 통일한 최고의 황제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홍보하면서 다녔던 애들입니다. 문객 제도라 그래. 그래서 이 사상가들이 참모들 이 역할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제안하면서 돌아다녔다고. 여기 나오는 공자든 노자든 다 공자든 맹자든 다 이제 왕들한테 찾아가지고 대담하는 내용만 글로 나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이제 제자백가가 교과서에는 4개 정도 나와요. 요거 정도는 참고로 알아둬라. 법과 문과는 조금 마이너긴 한데 뒤에 쭉 계속 나올 거거든. 법과랑 문과가. 그래서 제일 빡센 게 법과입니다. 법과. 법과에서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제시했냐면 엄격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자, 내가 수업 규칙을 정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백성들인 거죠. 내가 수업 규칙을 정할 때 너는 앞으로 이제 5분 늦으면 왼쪽 팔을 자르겠다. 15분 숙제를 한 번 안 하면 삭발을 시키겠다. 결석을 한 번 할 때마다 목을 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숙제도 다 잘해오고 못하겠다. 그러면 다 남아있는 애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빡세게 하면 애들이 이제 지각도 안 하고 숙제도 잘 해오고 뭐 결석도 안 하고 잘 하겠죠. 사고 난다 이제. 자, 근데 전시잖아. 전쟁식이라. 전쟁식일 때는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게 내가 좀 많이 억눌리고 많이 규제받고 그래도 내가 부국강병을 해가지고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내가 이제 작년 성동고 막 애들 부를 때 막 새벽 2시까지 막 집에 도착해가지고 줌 불러가지고 수업 시키고 그랬거든. 멋지다. 새벽에 근데 뭐 수업 시험 전날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거는 너 아무리 숙제를 안 하고 너 아무리 뭐 결석을 하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러면 다 하고 나가겠죠. 제 쌤이 괴롭혀요 이러면서 저 자기 수업 안 듣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전시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국 시대를 통일한 거는 법가 사상을 채택한 어떤 나라?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의 초대 황제 이름이 뭐예요? 진시황. 진시황이라는 거지. 처음으로 나는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황제라는 칭호를 쓰겠어. 그래서 시황제라고 불리고 무슨 나라의 왕이라서? 진나라 왕이라서 진시황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막 빡빡하게 하니까 지배층은 좋아하는데 밑에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하고 나서도 법가제도를 계속 억누르려고 하니까 이제 무리한 토목공사, 만리장성 등 무리한 토목공사와 엄격한 법가제도에 대한 반발로 15년 만에 망합니다. 15년 만에. 너무 빨리 먹어. 빨리 망하죠. 2대째 망해요. 15년 만에 망하고 나서 한 번 이런 거 겪어보니까 계속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는 뭘로 다스리라고 하냐면 인과 예 이런 거 있잖아. 덕으로 다스리라고 해. 덕과 예와 인 이런 덕목으로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다스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에 충성하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 이게 지배층 의도에 좀 맞아요. 그지? 덕, 제도, 규범, 질서 이런 게 무너져서라고 얘기를 하거든. 유가에서는. 근데 덕, 규범, 제도, 질서 이런 거 누가 세우니? 지도층이 세워. 그래서 지배자 중심 사상이에요. 여기는 지배층들이 좋아할 거고. 그리고 아무리 덕, 제도 막 이런 걸 강조하더라도 지배층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끄는 내용이라 가지고 위계 질서가 있는 학문이다. 엘리트주의예요. 유교도. 괜찮죠? 자, 그럼 반대로 여기는 지배층 학문이고요. 유가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하고 반대로 피지배층에 대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묵가라는 사상이 있어요. 묵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약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걸 겸애라고 합니다. 겸애. 이 겸자가 한자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 한자 세대는 아니라서 겸할겸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벼이삭이고 벼가 이렇게 있고 이 벼를 여러 개를 손으로 움켜준 거야. 이게 손입니다. 손. 오른손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이거를 움켜져가지고 이렇게 삐져 나온 거죠. 여기는 벼이삭 이렇게 위로 있는 거. 그래서 비문학 공부와 뭐 윤리 공부를 겸하다 이렇게 할 때 그 겸자야. 겸할겸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겸해분이에요.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무슨 무차별적 사랑입니다. 괜찮니? 근데 이제 피지배층은 좋아했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까지는 묵가가 어느 정도 좀 되게 대중적이고 널리 세력 있던 사상이었거든. 통일하고 나니까 유교 이런 데서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안 좋아해가지고 점차 탄압받고 인기가 없어지더니 나중에 소멸돼요. 안정기에는
존재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안정기에는 지배층이 딱 자리 잡고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복종하는 그런 사회 질서를 요구하지 모두가 서로 평등하게 신분 질서 없이 살아가는 질서는 지배층 입맛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 후에는 인기가 없어질 거고요. 다시 유교로 가가지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법, 제도, 질서 이런 게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강조하냐면 지배층이 법, 제도, 질서를 세워서 그 제도를 넓히라고 얘기를 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하나의 제도와 규범 아래 통치되는 사회.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상 사회가 대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동 사회. 큰 같은 사회다. 사회가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유교의 인의 확대 과정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 유교가 지배층 학문에 좀 적합했냐면 유교가 다른 여타 학문에 비해 좀 특징적으로 경전 친화적인 학문이에요. 경전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도교는 학문이 뭐 도덕경, 뭐 재물론 뭐 책 몇 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유교는 그 제자들이 막 기록한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에 유리하냐면 과거 시험의 사상으로 채택하기 적합해.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관리를 선발하는데 경정 공부를 하는데 적합한 학문이라고. 그러면 유학자라는 거는 다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한자를 읽을 수 있고 한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료제와 결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치 규범하고 결합해요. 국가 통치 제도 관료제랑 결합한다고 중앙 집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도교에서는 도가에서는 유교에서 막 제도, 질서, 규범 이런 게 무너졌다면서 자기네들 제도, 규범, 질서를 만들잖아. 그리고 내가 옳다 그러면서 남한테 강요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막 내게 옳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혼란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다 없애야 돼요. 그걸 어떤 단어로 쓰냐면 무위라는 단어로 씁니다. 무위. 아무것도 이 위자가 자기적이다 할 때 인위적이다 할 때 위자야. 하는 것이 없는 게 무위야. 그래서 무위 자연입니다. 인위적인 걸 다 없애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도 없애고 규범 없애고 질서 없애고 다 없앤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을 단위로 돌아가요. 그게 이상적인 사회다. 그거를 소국 과민 사회라고 해요. 소국 과민. 뒤에 다 나온다 그냥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소국 과민 사회고 여기는 아까 대동 사회였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피지배층 사상이죠. 딱 봐도 여기는 겸해로는 너무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안정된 사회 질서랑 양립할 수는 없었는데 도교는 뭐랑 결합하냐면 나중에 자연적이고 뭐 좀 세속적이고 탈속적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신선 사상하고 결합합니다. 민간 신앙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그래서 피지배층 사상으로 쭉 이어져 내려와서 얘네 둘이는 계속 남아서 영향이 큰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는 중점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가 쭉 동양 사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인으로. 괜찮죠? 여기까지? 배경 설명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교 윤리에서는 공자랑 맹자 사상을 볼 거다. 그 중에서 맹자 사상이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좀 설명을 합시다. 좀 너무 장난하긴 한데. 자, 맹자인데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근본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뛰어난 능력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맹자는. 그래서 백성이 근본이고 그다음에 사직 국가야. 백성이 가장 중하고 무겁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맹자는. 그래서 저런 금수 새끼가 군주라니 역성이면 말했네. 백성이 가장 중한데 그런 중한 백성을 괴롭히는 군주라면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벌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방벌은 덕을 잃고 악정을 행하는 임금을 살해하는 것이 방벌이다. 그래서 시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 임금을 살해하는 거는. 근데 그런 범죄화되는 시해랑 구분돼서 도덕적이고 정당한 일로 여기진다고. 역성행위를 긍정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성선설인데요. 맹자는 유교에서는 인간 본성을 도덕성이라고 볼 거예요. 좀 나중에 나올 거다. 인의 예지가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 맹자인데. 하지만 백성을 괴롭히는 군주는 인간이 아닌 거지. 도덕심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걔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넘어갑니다. 자, 공자부터 갈게요. 공자. 유서 일어나고. 괜찮니? 창문 좀 열어주세요. 왜 창문도 자, 윤사 배운 친구들은 내가 작년에 얘기했을 텐데 사덕이 인의 예지가 사덕이죠. 인의 예지가 사덕이야. 근데 뒤로 갈수록 약간 덕목이 후퇴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인을 가장 중시하고 맹자가 의를 가장 중시하고 순자가 나중에 예를 가장 중시할 거예요.
그다음에 성리학이라는 데서 한참 뒤에 이 생윤에는 안 나옵니다. 성리학에서 지혜를 가장 중시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공자랑 맹자만 딱 일단 나오니까 인일 공자가 가장 중시했다. 맹자가 의를 가장 중시했다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공자의 가장 기본의 도덕심의 핵심은 인이다. 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걸 한자를 뜯어보면 인이라는 글자가 사람이 여기 사람이 자거든요. 이거는 두이고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죠. 누가 사람이 두 명 될 수 있냐면 현수는 두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은 두 사람이 될 수 있죠. 왜요? 아이를 잉태하는 아, 거기에 대한 사람이야. 가족의 사람이다. 모성애를 뜻한다 원래는. 이해가? 그러면 내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남의 새끼가 내 새끼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새끼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괜찮지? 모성애적 사람이라서 그래.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내면적 도덕성이고 효제 충서 이래서 이 인의 사랑의 범위가 좀 늘어날 거거든요. 효제 충서를 통해 표출될 거예요. 그리고 내 새끼가 더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존비친소, 존귀하고 비천하고 친하고 소원하고 멀고 가깝고 그다음에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를 구분하는 차별적 사랑이다. 뒤에 선지가 유교에서는 존비친소 시비선악을 구분하는 차별적 사랑을 추구한다고 나와요. 맞다. 차별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공자님 제자 중에 제아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아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공자님, 어떤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두 조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들에게서는 조함을 받고 나쁜 사람들에게서는 미워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해가니? 차별적인 사람 뭐 이런 거 해서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놈을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네. 나쁜 짓 하는데 뭐 사람들 뭐 좋아져 뭐 다 괜찮지 이걸 하면은 거기서 뚫어질 수 있다고. 뭐 해야 돼?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보상하고 착한 일을 하는 데는 보상을 주고 여기는 제재해줘야지.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차별적 사랑을 하는 걸 정당화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요 이는 그냥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수양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내 개인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건데 인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였어. 그래서 아까 이상사회가 뭐라고? 대동이다. 대동. 대동은 모든 사람의 인이 전 세계로 확대된 형태를 대동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대될 거냐면 효, 제, 충, 서와 같은 형태로 확대될 겁니다. 요거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공경하고 쟤는 아우제자에다가 이제 공경할 제자예요. 마음심자를 쓴 거다. 아우제자의 마음심.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공경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충성하고 서가 중요한데 서가 인이 최고로 확대된 거야. 한자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같을 여자거든요. 같을 여자.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자를 쓴 거다. 같은 마음이야. 용서할 서, 동정할 서자를 써요. 근데 동정이란 뜻이 뭐야?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거거든. 남이 아파하는 게 내가 아픈 거랑 똑같은 느낌을 갖는 상태가 동정이다. 원래. 남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안타깝네. 내가 굶주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게 동정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서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라면 나와 남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예요. 남이 굶주리는 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나는 배가 부르지만 얘가 굶주리는 걸 보고 그 굶주리는 게 내 고통인 것 같아가지고 내 빵을 반쪽 쪼개서 여기도 주는 거예요. 그게 서다. 그렇죠? 그래서 서라는 게 역지사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인이 가장 확대된 거잖아. 역지사지의 의미로 이 두 단어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의미를 외워야 돼. 두 개가 선대 서. 이 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온다. 첫 번째 추기급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추기급인. 추는 밀추자를 씁니다. 그래서 민다는 얘기인데 자신을 미루어 짐작하여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리고 참고로 자 몸기자를 쓰고 혹은 몸신자를 쓰잖아. 둘 다 몸인데 몸기자 혹은 몸신자를 쓰면은 나란 뜻입니다. 1인칭 대명사예요. 고대 중국어에서. 근데 사람인자를 그냥 쓰잖아. 요거는 그냥 사람인자를 쓰는 건 요거는 타인이란 뜻입니다. 3인칭 대명사야. 남이란 뜻입니다. 괜찮니? 네. 자, 그래서 추기급인 나를 미루어서 밀추자 미루어 짐작하여 미칠 급자입니다. 다른 사람에 미친다 다다른다는 뜻입니다. 내 입장에 이렇게 내 입장을 미루니까 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남 입장은 어떨까를 생각한다. 그치? 역지사지잖아. 자신을 미루어 남을 해야 한다. 그치?
그리고 이 뒤에 좀 말이 긴데 기소불용 물시어인이라고 하거든요. 기소불용 물시어인. 이 기가 몸 기자였죠. 내가 이 소자는 바소자 곧소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을 욕구하지 않는 바를 그다음에 이거는 말물자가 부정어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야. 물자는 이거는 어조사 어자를 써가지고 뭐뭐에게라는 뜻입니다.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을 이게 타인이랬지. 남에게 베풀 자야 베풀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것도 역지사지죠. 이해가니? 나를 미루어서 남을 헤아린 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거나 다 역지사지의 마음이잖아. 그죠? 이게 서라고 이게 서. 그래서 서가 이상적인 상태, 인이 이상적으로 그 발현된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인이 이 서에 이르기 위해서 쭉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그게 절두화에 맞게 드러난 외부적 표현이 있어. 그 단어를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야. 예의 범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뭐 형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께 충성하는 게 그 인이거든요. 그런 마음.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데 방식이 있다고. 그냥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절도에 맞춰서 법칙에 맞춰서 드러내야 되는 거야. 애초에 공자가 원래 뭘 하던 사람이었냐면 쭉 이렇게 그 여러 나라 돌면서 유교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제정일치 시대였죠. 그래서 하늘께 제사 지내고 뭐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잘 전달하고 하는데 그 제사 지내는 절차를 설명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의 범절 이런 거 되게 엄격한 그런 시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가. 괜찮죠? 네.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효거든. 근데 부모님을 좀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을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예는 외면적 사회 기법입니다. 인의 우러남이에요. 인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 형태에 맞게 인이 실천되는 거. 자,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게 예기 때문에 예도 중요하다. 예도. 외면적 규범인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욕구, 욕망 이런 걸 이겨내고 예를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극기 복례. 나랬죠. 그 기자. 그래서 나를 이겨내고 극기 예를 회복한다. 복례. 옛날에는 이제 카카오톡 뭐 전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잘 들어갔나, 우리 딸이 잘 들어갔나, 오늘은 집에 같이 계시니까 걱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안채, 사랑채 가가지고 어머니 그 오늘 하루 강령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저는 소자는 오늘 막 이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자러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아무리 그 직장생활하고 피곤해가지고 바로 눕고 싶지만 의관을 정제하고 부모님께 좋은 낯빛을 보여드린 다음에 인사를 하고 딱 그 다음에 자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시나요? 그게 극기 복례입니다. 그게 극기 복례. 극기공예. 그래서 예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 말고. 그래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비례물식.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비례물청. 그리고 얘는 그 사람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거든. 형식을 갖추라는 얘기거든. 채찍 같은 거야. 근데 사람이 인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채찍으로만 계속 때리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법가가 망했잖아. 그래서 유교에서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만큼 질서를 세우는 것만큼 뭐도 중요하다고 보냐면 그만큼 사람을 조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그만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악입니다. 음악이야. 인을 드러내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이다. 조금 엄격한 방식이 예고요. 조금 부드러운 방식이 악이야. 그래서 예로서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바로 서게 하고 악으로서 조화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어울리게 한다는 얘기지. 너무 채찍만 때리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탈할 것 같으니까 가끔씩 이런 식으로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 그 기록 보면은 공자님의 자세를 다 이렇게 눌러 세워놓고 토끼 타시면서 오른지기 분자나 이 정도로만 하면서 이런 것도 남아 있어요. 괜찮지? 그리고 애초에 그 제사 지낼 때 제사 그 공자의 가르침 그 뒤에 나오겠지만 소크라테스도 그다음에 석가모니도 자기가 책을 한 권도 안 썼어. 공자가 마찬가지 책을 한 권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좀 막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문맹이었다는 설도 있어. 뭐 석가모니는 거기였고 왕자님은 글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고 소크라테스는 글자를 몰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 제자들이 쓴 거야. 근데 그때 당시는 원래 사실은 글자보다는 뭐가 더 보편적이었냐면 원래 이런 가르침은 노래를 통해서 암송의 형태로 그런 식으로 전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해가지? 그래서 제사 지내는 법칙 막 이런 거 있잖아. 제사 지낼 때 종묘 제례악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제사는 절차에 맞게 형식에 맞게 음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음악을 강조할 수 있는 거지. 자, 예악을 통해 음악과 예를 통해서 인을 실현하고 백성을 묘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그렇지?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예악이 실천돼서 인이 최대로 확대돼서 전 세계 서가 서로를 이제 확대된 그런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했다. 대동사회. 크게 같은 사회예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의 질서 아래 통합된 그런 사회. 자, 이건 주의할 건데 원래 유교의 인은 좀비 친소 12선악을 가리잖아. 그럼 내 부모님이 소중한 거야? 남의 부모님이 소중한 거야? 네. 내 부모님이 더 소중한 거다. 그래서 묵자가 이거를 야 너네는 별애다라고 비판해. 너네는 차별적인 사랑이잖아. 너네 부모님이 더 소중하고 남의 부모님이 안 중요한 거야?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상 사회를 꿈꿔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맹자가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그 묵자랑 공자는 비슷한 때 사람이고 물론 이제 묵자가 조금 더 뒤긴 하지만. 그래서 맹자가 나중에 그 글 읽고 아씨 묵가 자네 학파들은 자네는 아버지가 없어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는 나랑 아버지는 똑같다니까. 근데 그래서 원래 유교는 차별적 사랑이기 때문에 원래 유교의 인은 우리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가 더 소중한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동사회지. 대동사회는 전 세계의 인이 확대된 거야. 그치? 전 세계가 서로를 서의 마음으로 보는 사회라고. 그래서 여기는 나의 부모님도 남의 부모님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어요. 왜? 내 입장이 네 입장이 되니까 서에서는. 맞죠? 그래서 여기는 가족주의가 극복된다. 중요합니다. 이거 작년 금호고에 누가 하면 틀려왔어요. 그지? 작년 금호고에 기출 문제였는데 뭐 내가 차별적 사랑이라고 가르쳤는데 대동사에서 가족주의를 극복한다 그래서 틀렸구나 이걸 했다가 그게 틀린 거죠. 가족주의가 극복되는 게 맞는 거야. 나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 자식만을 부모 자식을 여기지 않고 다른 부모 자식도 내 자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상사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통치계급과 피지계급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유교는 엘리트주의야.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자가 능력자가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능력주의고 사회적 분업을 인정한다. 사회적 분업이라는 거는 자급자족 반대말이에요. 서로 역할을 나눈다는 거야. 생산계급이 따로 있고 통치계급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당연히 사회적 분업 인정. 그리고 여기는 좋은 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중에 맹자도 똑같이 나올 거다. 좋은 제도를 강조해서 복지제도, 평등한 분배, 뭐 실질적인 뭐 복지제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분배정의가 실현된 사회예요.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도둑이 없어서 문을 닫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부, 고아, 호라비, 노인들까지 부양받는 사회라고. 이상사회죠, 이상사회. 이런 사회의 특징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동사회는 중요합니다. 다음. 자, 유교에서는 그래서 다 내 스스로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확대되는 사랑이 됐잖아. 그래서 나에서 출발하는 수양을 강조한다. 근데 아까 공자가 쭉 여러 임금님들하고 대담하면서 다 유교 설명하면서 돌아다녔겠지. 그치? 그래서 다 임금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자기 수양이 중요해라고 하는 거는 너 임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 네가 덕치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에 대한 수양부터 출발합니다. 유교는 효제, 충서 이렇게 넓혀졌잖아. 자, 그래서 수기치인이라고 하는데 수기치인 이게 나 자신이랬죠. 나를 수양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다스릴 질자를 써서. 그래서 나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다른 말로는 수기안인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수기안인. 나를 수양을 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수기안인. 이거를 쭉 늘리면 이렇게 씁니다.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그래서 내 자신을 수양을 해서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때서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네 스스로부터 수양을 해. 임금이 너 스스로 수양을 해가지고 덕치로 다스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쭉 지금 인이 넓어지고 있는 과정이 뭐죠? 보이죠? 인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임금님한테 한 거기 때문에 뭔 얘기하냐면 너 스스로를 먼저 수양을 해. 그 말은 네 직책에 걸맞는 역할을 소임을 다해 라는 얘기야. 그걸 정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정명. 이름 명자거든요.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올바른 일을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다른 말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용어로도 나온다. 군군신신 부부자자예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자기 역할을 다하라. 그게 정명이죠. 사실 임금 보고 한 얘기예요. 다 임금하고 대담하면서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치란 뭐냐? 정치라는 것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 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야, 정치란 정자는 정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치를 행하는 게 정치이다.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는 덕치, 덕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이 덕치는 아까 분배정의, 그다음에 사회제도 이런 거 강조했죠. 그래서 단순히 재화가 많고 적은 것보다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는 분배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는 정치라고. 분배정의 실현, 형평성 강조 이런 거예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 분배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는 정치가 덕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든 게 제시문에 두 개가 나와. 첫 번째는 북극성과 묵별의 관계입니다. 북극성. 자,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누워서 하루 종일 쳐다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해는 가끔씩 보이지. 노을 질 때 해가 지는 걸 보면은 쭉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해가 빨리 져. 한 10분, 20분 쳐다보고 있으면 노을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밤하늘에 춥지만 하늘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고 있잖아. 요새는 별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별이 한 바퀴를 돈다 이렇게. 왜냐면 지구가 자전하죠.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23.5도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씩. 그래서 여기가 자전축이고 지구가 이렇게 빙글 도는데 태양 별들이 이렇게 있겠죠. 지구가 돌면서 여기 있는 별들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북극성은 왜냐면 북극성 이름이 북극성이죠. 그래서 북극의 자전축에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밤하늘을 올려다 보더라도 북극은 위치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하루 종일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면 마치 이제 별이 뜰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쭉 별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이겠니? 북극성 주변을 다른 별들이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가니? 그래서 임금이 야 덕치란 뭐야? 라고 했을 때 공자가 덕치란 북극성을 주변을 못 별들이 도는 것처럼 네가 덕치를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네 주변을 알아서 맴도는 정치를 덕치라 합니다. 두 번째, 풀과 바람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공자님이 당신이 덕치를 행하신다면 풀이 바람이 불면 풀이 눕잖아. 바람에 부는 방향으로. 그럼 네가 덕치를 행하는 그 바람에 따라서 백성들이 자연히 알아서 고개를 조아릴 것입니다. 마치 그 풀이 바람에 눕는 것처럼 당신에게 온 세상이 복종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덕치에 대한 공자의 사례가 북극성과 묵별의 관계, 풀과 바람의 관계. 괜찮죠? 여기까지 덕치. 천지가 따로 구별이 안 돼 있긴 한데 시간이 정말 애매하게 남았네. 유교윤리하고 앞에 뭐 복습하고 맞습니다. 맹자를 나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했잖아 이거는. 지우 18번. 유교윤리에서는 인과 같은 도덕성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나요? 형성. 형성해? 아니지. 이는 본성이다. 본성. 나중에 맹자가 인간이 사덕을 타고난다고 얘기할 거야. 인의 예지는 선천적으로 인간이 타고나는 본성이에요. 본성은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면 확충하거나 혹은 함양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도덕성을 확충해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후천적일 때 형성하고 획득하는 거야. 여기는 선천적인 거니까 확충하고 함양한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연이 2번. 유교윤리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봅니까? X다 X. 자연의 일부분을 강조하는 거 나중에 나오는 도교다 도교.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인간이 아직 교화가 덜 된 상태거든. 자연적으로. 그래서 가르쳐야 돼.
예의 규범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돼. 선한 본성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누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엘리트주의고 지배층이 좋아하는 정치 사상이었던 거지. 다음 윤선 유교윤리에서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앉아서 12분별을 읽는 수양법 1학기 때 배웠죠. 윤사에 나오잖아요. 윤사에. 뭐예요 이거? 무슨 수양이야 이건? 자망심죄다. 도교윤리에서 나온다. 여기는 바르게 공부하고 뭐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조금 뒤에 내용이 섞여 나왔는데 성리학에서 상성성, 주일, 무적, 정제엄숙, 신동 뭐 이런 거 강조해요. 이거 나중에 도교윤리에서 나올 거다. 거기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 인간의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구별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거기는 가만히 앉아서 12분별을 읽는 겁니다. 내가 인의지 이런 거 배우는 걸 다 까먹는 거야. 맨날 너네 하는 거죠. 자망 앉아서 까먹기.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유교처럼 유교에서 어떻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정제엄숙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다리 꼬지 말라는 얘기야. 주일 무적 하나에 집중하여 돌아다님이 없다.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상성성 항상 깨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졸지 말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신독 그래서 홀로 있을 때도 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습을 열심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성리학처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앉아서 까먹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망신제 나중에 나올 건데 좀 앞에 나왔네. X입니다. 그래서 21번 시연아. 자, 유교윤리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니? 이거 뭐예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뭐라 그래? 이게 그냥 이상사회잖아. 이상사회 뭐예요? 대동사회지, 대동사회. 그래서 대동사회가 능력주의라는 거, 유능한 지배자를 선택해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배계급을 인정하고 사회적 분업을 인정한다까지.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 도덕사회, 그냥 대동사회를 지향합니다. 지우 마지막 유교윤리에서는 좀비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 그죠 이거 뭐예요? 무슨 사랑인데 이게? 뭐라고? 좀비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이 뭐야? 인이지, 인. 좀비 친소 12선악을 가리는 차별적 사랑이라고 인이라는 거는 맞죠?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 유교윤리에서 차별하라고 뭐 구별을 전제로 하라고 틀린 거 아니야 했다가 애들이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선택이나 옳은 선택.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2분 남았는데